자, 요렇게 이제 공망이 된, 이게 참 이제 고달픈 건데, 공망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는 뒷날에 우리가 신사를 한번 쑥 전부 다뤄보겠지만, 공망이 뭐예요? 배운 대로 한번 쭉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예? 일지가 공망되면, 생진사초, 그 한자가 무슨 예, 뭐, 그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공망의 기본 개념을 다 설명한 건 아니니까. 공망이 뭐냐면, 비어서 시급히 메울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용도를 다하지 못한다. 뭐 비유긴 하지만 콩쥐가 뭐냐면은 이제 콩쥐 엄마가 이 양동이를 주면서 물을 떠오라고 저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러 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양동이는 뭐예요? 옆에 구멍이 나 있는 거라. 그 옆에 구멍이 나 있는데 물을 처음에 담아 넣는데 결국 어떻게 머리에 이니까 어떻게 해요? 다 새버리죠. 이게 물이 떨어지잖아요. 손으로 메우고 가요. 손으로 메우고. 예? 메우고 가는데 집에 도달하면 어떻게 해요? 물이 얼마 없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비유를 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공망이라는 것이, 원천적으로 부실함이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2배, 3배의 어떤 손이 가더라도 그 용도를 다하지 못하는구나. 예. 그래서 이 공망이라는 게 참 이 팔자에서 공망은요, 절대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공망. 예, 그래서 이제 그 용도를 다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고통을 겪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 경우는 이제 땅바닥에 내려와 있죠, 그죠? 땅바닥에 내려와 있으니까 큰 조직도 아니고, 그리 크지 않은 조직에 자기가 직장 활동을 구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겨우 들어가가지고 얼마 있지 않아. 그것도 들어가는 것도 겨우 들어갔는데, 얼마 있지 않아 결국 그 회사가 망해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 무식하게 표현하면 공이라는 게 비리공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망은 뭐예요? 망할 망치잖아요. 공치고 망했다, 이거죠. 공치고 망했다. 그런 식으로, 어떤 별 자체가 작용하는 거예요. 즉, 기운적으로는 뭐냐면, 요런 어떤 기본적 육친 해석에서 이런 틀을 가지고, 그 다음에, 기운적으로는 뭐냐면, 오행은 이때 육친은 없다, 이거, 육친은. 없다 정도로 간주해도 좋다. 오행은 이때 육친은 없다. 그래서 관성이 있기는 있는데, 어떻게 해요? 금으로서 자기가 체질을 구성하는 그 사람의 그 어떤 체질적인 요소를 구성하는 오행, 즉 금의 기운은 작용하고 있는데, 육친적으로 그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에 준하여 본다. 아시겠죠? 저희 팔자가 그렇게 한시적으로 조직 생활을 하다가 그 회사가 쫄딱 망하는 바람에 나와서 결국 쓸 수 있는 글자 뭐예요? 개술자를 쓰는데 개술자가 뭐 일지 편제죠, 그죠? 자, 편제는 월급제 사이다, 사업제 사이다. 사업제 사이인데 그 자리가 배우자 자리에 놓여있죠, 그죠? 여기가 일지가 배우자 자리죠, 배우자 자리, 그죠? 그러니까 마누라하고 같이 뭘 한다? 장사를 하는데, 이 편제성이 무엇이므로? 편제성이 뭐냐면 잡기잖아요, 잡기. 잡기이므로 잡화유통이라는 거예요, 잡화유통. 그 다음에 옆에서 예를 들어서 그 생산을 하고 있는, 상관이라고 하는 글자가 간섭을 해서 재성과 물이 관계된다면 이건 뭐예요? 기술에 의한 부가치가 있는 분야고, 어떤 가공이라든지 생산에 의한 부가치가 있는 그 일을 한다. 그 다음에 이거 뭐냐면 상관도 뭐냐면 이 기르는 행위로 보는데, 그 기르는 행위 중에서 어떤 그 용도가 치우쳐져 있잖아요, 그죠? 식신은 주로 범용이고 상관은 그 용도가 치우쳐져 있고 특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품을 다루더라도 뭘 다룬다?
기호 식품. 이렇게 커피, 술, 아이스크림, 빵,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은 찾고 어떤 사람은 찾지 않는, 그런 기호성 중심의 식품을 다룸으로써 결국은 뭐냐, 재물 형성을 이루는 수단을 삼는데, 누가 개입한다? 마누라가 개입함으로써 그 결국 처동업의 장사나 사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팔자 해석 해나갈 때 뭐 어렵게 할 것도 없어요. 이게 뭐, 이거 가을에 태어나가지고 이게 뭐 수가 모자라서 좋네 나쁘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짝지어 쓰는 게 뭐냐면 재나 관이라는 말이에요. 재관. 그러니까 이 세상 용신은 재관이라. 공부 좋아하는 놈 도란 놈이에요. 그러니까 왜 재관이냐? 예? 큰 대음량을 봐라. 우리가 목일주에서 토나 금이라고 하는 것이 위치를 보라 이거예요. 결국 목일주와 가장 멀리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요놈이 양이라면 토금이 뭐가 되고 음이 되고, 그죠? 요놈이 음이라면 양이 되죠.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제일 먼데 있는 놈이 결국은 음양의 대대 짝이 된다는 거죠. 음양이 짝이 됨으로써 결국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생명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표리 간에 음양이 결국 채워져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자동차 엔진을 뭐 오행으로 하면 뭐로 하겠어요? 자동차 엔진은 뭐냐면 뭐에 오행적으로 뭐에 분류돼요? 헷갈리죠. 소재적으로 보면 뭐예요? 소재적으로 보면 그게 대체로 금의 성질이라는 게 뭐예요? 에워싸서 굳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종혁이니까 모양을 딱 만들어 놓으면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형태를 딱 유지하는 이 성질은 금의 성질이고, 안에 그 내부에서는 뭐가 있어요? 그렇게 기름을 태워서 폭발을 시켜서, 그죠? 그걸 통해서 이용하니까, 밖에 에워싸고 있는 것은 금의 성질, 안에 있는 것은 화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놈은,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움직이는 놈은 뭐냐면, 이렇게, 내부에 있는 놈하고 외부에 있는 놈이 결국 뭐냐면 표리 음양 관계에 있다는 거죠. 표리 음양. 사람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사람이 밖이 차가운데 속도 찹다, 이거 뭐예요? 이걸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시체라 그래요, 시체. 사체라고 해도 되고, 시체라 해도 되고, 죽은 거잖아요, 그게, 그죠? 예. 근데 속도 뜨거운데 밖도 뜨거운데, 이게 뭐냐면, 이것도 뭐냐면, 제명에 못 살고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의 편중성을 간다는 것은, 만약에 안도 환대 밖도 화라면 끝까지 화운동이 이루어져서 터져버리잖아요. 열받아서 타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형태를 유지하고 모션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화금 사이에 뭐예요? 서로 그 컨트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극이라고 하는 것이 죽인다가 아니고 실제로는 극이 더 좋은 거다는 거예요. 팔자에 극 없는 놈은 오히려 못 쓰는 팔자예요. 자동차 엔진에 말이에요. 엔진은 멋진데 뭐가 없다. 안에 내부에 기름을 태울 장치가 없다. 그거 못 쓰는 거지, 그거는. 팔자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생명력, 살아있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렇게 안과 밖이 짝을 채워 중화를, 결국 중화를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중화를. 화가 치열하면 뭐예요? 금이 약하고 화가 치열하면 터져버리잖아요, 엔진이. 그죠? 그걸로 끝. 근데 에워싸는 놈하고, 안에 터져 나오려는 놈하고 힘이 딱 균형이 잡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동력으로, 그죠? 우리가 막 움직이는 데 쓰잖아요, 그죠? 이거 똑같은 원리다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 세상 용신은, 기본적으로 이게 재잖아요, 그죠? 이놈이 재. 육신적으로 따지면, 이놈이 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재관이 결국은 용신이다. 근데 요 놈을 어떻게 끌어다 쓰느냐, 어떻게 취해서 쓰느냐. 그러니까 식상이 있는 놈은 식상을 통해서 뭔가 요걸 갖다, 요게 나하고 붙은 놈은 오른팔 같은 놈이니까. 요 놈이 왼팔 같은 놈이니까. 끌어다 쓰는 방법이 요 두 놈이 보조를 하는 것이지, 요 두 놈을 짝지어 쓰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이런 개념을 설명해 버리면 와 이러면 또 완전 사기 당한다. 저 새끼 저거 분명히 말은 맞는데 도대체 뭘 얼마나 자신 있으면 저렇게 단정적으로 말을 하느냐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 뒷날에 이제 어느 날 이렇게 한번 눈이 이렇게 팍 떠질 거예요. 떠지면 아 그렇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대사, 이게 생명력이 있다는 건 유기대사를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거 아닌 것을 취해와서 중화를 끝없이 갖추어 나가는 어떤 그게 생명활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름을 엔진에다 몰려 기름을 계속 넣어주죠. 그죠? 계속 넣어줌으로써 이게는 기본적으로 금이 실하단 말이에요. 실하다는 게 엔진은. 금이 실하니까 뭔가 자기가 그대로 가만히 두면 그건 생명력이 없는 무생물이잖아요. 생명력을 유지하려면 결국은 자기와 짝이 되는 놈을 집어넣어줘야 된다고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생명활동의 어떤 양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잘 안 듣는 언니, 억수로 깨어든 언니 이런 언니들 낫게 하려면 방법이 있어요. 뭐 한 저녁 한 10시쯤에 전화를 딱 해가지고 언니야 이러면서 이러면 돈 되는 거 있다. 이러면 어지간하면 다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언니야 이러면서 오늘 멋진 남자 둘이를 내가 만났는데 언니가 빨리 나오면 안 되겠나. 그건 뭐냐 쟤 아니면 관이죠. 그죠. 그러면 어지간하면 다 나오죠. 그러니까 안 움직이는 놈이 움직이도록 하게 되는 동력, 에너지 이 뜻이 뭐냐면 그 음량 크게 봐서 음량의 대대 짝의 관계에 있을 때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재물, 뭐 명예 빼면 뭐 있는데 사회활동하는 이유가 뭐 봉사는 뭐냐면 식상이죠. 그죠? 봉사 이거는 뭐냐면 목적성이 없는 거니까 지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하는 거니까 하는 것이고 이건 뭐예요? 공부죠. 공부 그죠? 공부하는 이 공부를 뭐 좋아라 하는 것도 사실 좀 정신 나간 짓이거든요. 공부는 원래 피곤한 거예요. 원래. 대신에 뭐냐 요 큰 재관을 끌어올 때 뭐냐면은 인성이라는 것이 결국 뭐냐면 근거, 뿌리, 힘 이런 것을 갖다가 보조하게 되죠. 이게 목의 뿌리를 무엇에 두고 수에 두고 있으니 이건 뭐냐 면허증이 있다. 이거 면허증.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재물을 취하든 뭘 하든 사회활동을 할 때 면허증 있는 거하고 없는 거 차이 크죠. 근데 그런 근거를 제시하는 면에서 이것도 필요하고 그죠? 그 다음에 재물을 그냥 가서 내가 바로 취해오는 이 도둑질이죠. 그죠? 그 어떤 행위, 재물을 만들기 위한 사전적인 행위가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재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는 한데 정말 필요한 거는 뭐냐? 역시 언니한테는 돈이 쥐약이다. 그러면 돈 되는 거에다 빨리 오바라 이러면서 조금만 늦으면 뭐 안 된다 이러면 알았다 그냥 택시 타고 갔고 막 그 움직이게 하는 게 결국 재관이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세상살이에서 결국은 이렇게 재관이라고 하는 것이 짝지어진 모양을 그냥 바로바로 순서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팔자 해석을 해나갈 때. 자, 관이 있는데 짝이다. 그죠? 짝인데 뭐이다? 공망이다. 자, 들어가기도 어렵고 들어가서도 가지고 있다가 나오게 된다. 그 다음에 요놈이 또 짝이잖아요. 그죠? 짝인데 뭐가 관계되어 있다. 요놈하고 관계되어 있다. 즉, 마누라 동업으로 장사를 사업을 한다. 자, 신약이라서 더럽게 나쁜데요? 아니요. 뭐가 잘생겼어요? 상관과 재성이 잘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비리비리한데 비유를 들자면 우리 격용식으로 보면 몸은 비리비리한데 마누라가 돈을 엄청나게 잘 벌어들인다. 부자예요? 아니에요? 그게 부자라. 그래서 맨날 그 약 타먹고 하는데도 마누라 돈을 잘 번다. 그게 부자죠. 부자 팔자죠. 근데 이거 무슨 뭐 신약 팔자가 돼가지고 뭐 인수운이 안 오면 뭐 완전 막 절단 나고 사달라고. 예? 그 다음 인수운이 오면 막 대끼리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요. 인수운이 온다고 이 사람 좋아지느냐? 천만의 말씀. 오히려 이런 식신이나 상관이나 재성의 흐름을 교란하지 않는 운때 오히려 재물은 더 많이 형성되는 거예요. 대신에 몸이 그걸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만성적인 건강 불안에 시달린다는 거죠.
그 이제 팔자 해석을 이제 우리가 해나갈 때 저런 어떤 그 격용설의 어떤 이런 어떤 억부 중심의 격용론이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우리 실제 현실을 하고 대비를 시켜보면. 근데 자, 이 사람이 어느 날, 제가, 자, 이런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제 약간의 희기의 성질을 발생했죠, 희기. 자, 마누라가 돈은 잘 버는데 고함 소리가 클 것이다, 작을 것이다. 피곤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마음에 데모를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그래서 마누라가 돈을 좀 벌어놨을 때, 그 돈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앙탈을 부려서라도 돈을 좀 떼가지고 나는 따로 니는 김밥집에 가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년을 해놓고 나는 더 좋은 편의점 할 거다. 이를 친다 안 친다? 사고를 쳐요. 사고를 쳐가지고 혼자서 해보니까 장사가 잘 된다 안 된다? 요때는 격용론이 맞는 거라. 이해되시죠? 예, 혼자서 독립적인 행위를 했을 때 이게 소위 이제 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종격 배우죠, 그죠? 종격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그렇게 딱 종으로 된 그런 팔자들은 볼 거 없이 뭐 종으로 처리도 좋은데, 이런 팔자들은, 간목은 뭐예요? 종기부종세하고, 양간은 길을 따르고 뭐냐면 새를 안 따른다 했잖아요. 근데, 양간 아니라 우할배라도 팔자 내에 있는 대세적인 것이 있으면 거기에 결국 자기가 이끌려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독립을 보통 한 번 해서 언제 독립한다? 언제 독립하는 줄 알아요? 그렇죠. 록이 올 때. 록하고, 요때 앙탈을 부려가지고, 요때 뭐냐면 행동이 들어가는 거죠. 왜? 이게 이제 뭐냐면, 요 유가 계속 인의 작용을 온전하지 못하게 했다가, 그 인운의 중반부나 후반부, 묘의 시작 부분, 이럴 때 한다면, 하자마자 이게 무슨 작용해요? 예? 양인이 오죠. 그죠? 양인급제가 발동하고, 급제하는데, 와, 그럼 선생님, 오히려 양인급제의 운에 득비디제라고 선생님 혹시 그거 모르십니까? 선생님 득비디제도 몰라요. 비견이 와서 이 돈이 되는 거, 이 원리도 모르는데 이런다. 그럼 해봐라, 이거를 해봐라. 어떻게 되나. 요때에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거덜이 나요. 거덜이 나고 다시, 온매 기주고 하면서 슬슬 또 다시 이제 마누라, 하는 쪽으로 이렇게. 그런데, 진년까지는 왜 잘하는데, 진하고 오하고 무슨 사이? 격각이죠, 격각. 부조화가 이러는 부조화. 그래서 이런 시기에 뭐냐면, 편제 와서 정부 바보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눈에 어디 한 곳에 정착할 수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결국 이제 4년에 이르러서 서서히 안착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마누라 하는 일만, 여보! 뭐 좀 사와 이러면 알았다 그러면서 쫓아가가지고 사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신이 약한 모양대로의 그 순을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 공망을 먹으면 부르는데 이제 사주 자체가 공망이 있을 때 그걸 해소하는 건 해소가 안 되죠. 사실은. 합의나 승이나 그런 것이 온다고 해도 그건 해소가 안 제대로 해소는 안 되고, 예를 들어 인성이 와서 관인소통을 좀 열어준다든지 이랬을 때 조직사회 하거나, 안 그러면 이제 무리를 짓는다든지, 이게 사하고 무리 지으면 안 되고 축하고 무리 짓잖아요. 그죠? 축하고 무리 지으면 어떤 작용? 이제 신금이 축의 양지에 이르잖아요. 양지는 밖으로 확 드러난 건 아니지만 상당한 양이라는 것은 우리 임신을 해서 배가 불룩해가지고 촉지 만져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맞다, 옆 동네에 그 회사 있다, 이런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조직사회에 참여 가담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끝나고 축년 끝나고 인년 끝나고 묘년 오면은 뭐가 돼요? 묘유상충이 또 돼가지고 그 직장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든지 직장 조직 자체가 뭔가 할 수 없이 해외로 이전한다더라. 그래서 입사한 지 3년 이하는 전부 다 자른다더라. 이런 식의 어떤 상황이 생겨나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접근하는 어떤 그 방법의 차이 때문에 상당히 오히려 이렇게 공부를 하신 분들은 오히려 혼란을 많이 겪기 때문에 제가 계속 비교를 해드리는 거죠. 그게 이제 꼭 직장 문제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그렇죠. 학교 갈 때도 공부 잘 한다니까. 왜?
공망이 됐으니까 자기 막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래, 나는 막 좋은 학교를 가야 돼. 이러면서 관이 공망에 있으면, 그럼 막 좋은 학교를 가려고 막 쇠가 빠지게 한다니까. 근데 정작 결정적인 시험에서는 또 물을 먹는 거다. 예. 그런 식으로, 근데 공부하는 과정까지는 영향을 조금 적게 받고, 학교 갈 때까지, 물론 기본적인 영향은 당연히 받는데, 학교 갈 때까지는 영향을 적게 받고, 그 다음에 사회 참여해가지고는 확실하게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아까 예, 예. 분묘가 해가지고 이제 그 착각을 봤을 때 예, 예. 정확하게 이제 그 나이대를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작용 보면 되느냐면 옛날에는 뭐냐면 평균 수명이 막 60이 안 됐던 시절, 그때는 약 15년 단위 정도로 15년 정도 작용하는 걸로 봐야 되는데 지금은 뭐냐면 전체를 한 80으로 보고 한 20년 단위 정도로 작용하는 걸로 보면 또 어떤 그렇죠. 데서는 이제 예, 예. 결혼한 사람 나이가 먹어서도 결혼을 한 사람이 있고 안 한 사람이 있다. 네. 그걸 보면 좀 다르더라고요. 그게 이제 요거죠. 아가타가.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어떤 기운 작용? 우리 집 구석만 있을 때고. 요거는 타가라는 말보다는 이제 배가라는 말이 되겠죠. 배가. 배우자의 집. 이렇게 남자에게는 처가고, 여자에게는 시가가. 시가의 모양새를 보고 싶으면 요걸 봐라. 그러면은 예. 수녀들이나 뭐 신부님들이나 뭐 홀로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홀로 독신으로 사는 사람, 또 아니, 독신으로 산다고 해서 재관이 없는 건 아니지. 다 뭐 작은 마누라도 있고 다 있는데 뭐. 예. 순서대로 그냥 내가 뭐냐면 어떤 영적 진화를 위해서 내가 수행하는 수행자적 입장에 있다는 것이지 마누라가 없다는 건 아니거든요. 실상을 잘 모르시는구나. 천지가 말이에요. 천지가 그 재관이라고 하는 것이 순서에 내가 목을 하나를 두고 수, 목, 화, 토, 금이 그죠? 타고난 팔자 내에서 드러날 수도 있고 드러날 수도 있지 않지만 운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인, 비, 식, 재, 관을 돌잖아요. 그리고 돌면서 이제 짝짓는 모양이 뭐냐면 태어난 시지, 일지하고 시지의 어떤 모양을 닮아서 결국은 나사가 서로 맞물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에서 잠시 온 건 결국은 제대로 나사를 맞추지 못하다가 팔자의 생긴 모양에 닮도록 짝을 짓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주로 어떤 기운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요 안에 있죠. 근데 요 안에 재선이 있는 게 요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건 누가 마누라를 데려다 줘요? 이 자리가 누구 자리예요? 부모 자리잖아요. 이 부모가 뭐예요? 매칭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있으면, 연지에 있는 경우, 연지에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비겁 분탈에 이런 게 없다면, 연지에 이게 미가 있고, 미가 있고, 여기서 뭐냐면 이 재를 분탈하거나 훼손하는 인자가 없다. 그런 경우에는, 요건 어디예요? 그 조상대에서 온, 뭐냐면 배우자 인연 뜻인데, 그 조상대에 오는 배우자 인연법이 뭐냐면 잘 봐보세요. 저희 나오는 게, 사람 하나 태어날 때 엄마, 아버지 있잖아요. 다 아버지의 엄마, 아버지, 엄마의 엄마, 아버지 이렇게 올라가면 굉장히 많은 숫자의 조상이 존재하죠. 이렇게 2의 n승만큼 존재하죠. 그죠? 예. 근데 요 여자도 뭐냐면 자 마누라다. 이 남자가 마누라다 이러면은 요 사람들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 집하고 딱 이렇게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뿌리가 같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의 n승이라면 2의 20승이면 얼마예요? 내 한 몸을 낳는데 관여했던 아버지 엄마 생각해 보라니까. 천문학적인 조상이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그렇게 인구가 많았냐? 그게 아니잖아요. 왜 인구가 늘어나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새끼를 여러 명 찾거든. 이 아버지, 엄마가 또 새끼를 여러 명 쳤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보면은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보면 일가라니까, 일가. 일가 친척 아니고는 안 만나져요, 원래. 그렇게 요 사이에 흘러온 그걸 봐보세요. 사람 몸 하나가 엄마 뱃속에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성모 마리아 뱃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어디서 나와요? 원래 어디서 그 노래가 있는데 올챙이 쫑이라고
응?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 오물오물 헤엄치다. 예? 그러니까 어디서 그래 헤엄치고 있어요. 최초애로. 자기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 불알 밑에 있잖아요. 아버지 불알 밑에. 아버지 불알 밑에서 뭐냐면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라면서 막 헤엄치다가 해가지고 가보니까 엄마 뱃속이야. 그거 자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주인공은 누구냐면 그 정자 씨앗이란 말이에요. 자부터 시작하잖아요. 자. 그죠? 유전자의 정보를 담아고 있는 이 씨앗이 무엇을 만나서 이제 육을 주는 밭을 만난 거죠. 육을 주는. 그죠? 그게 엄마의 그 모태잖아요. 모태 속에서 뭐냐면은 싹을 틔워가지고 적당히 길러가지고 형태 만들어가지고 뭐냐면 이양을 하잖아요. 이양 모내기. 모를 길러가지고 이제 밭에 심잖아요. 그것처럼 엄마 뱃속에 모가 돼서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성인으로 자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게임에서 이긴 사람이 뭐냐면 그 유전자를 정보를 담고 있는 정자라니까. 이게 그 정자가 여행을 하는 거예요. 여행을. 그렇게 이 엄마 아버지의 그래서 여러 명의 자식이 나면서 이렇게 밑에 남인 줄 알고 살지만 알고 보면 저 위에 가면 다 우리는 이 조상이. 그래서 뭐냐면은 뭐라도 우리가 한민족 옛날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다민족 국가로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지만 옛날에 한민족 민족. 동포 그죠? 동포라는 것이 같은 포대기 안에 같은 뱃속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중복이 되어 있는 인연법이라는 거 이게. 이해되시죠? 그리고 만나는 시기는 뭐냐? 빠를 것이다, 느릴 것이다. 빠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기가 어렸을 때 살았던 그 주거 환경과 거리가 멀 것이다, 가까울 것이다. 그리고 가깝죠, 당연히. 어려서부터 봤으니까. 키 큰 놈은 저쪽 이렇게 해서 처갓집이 보인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요러한 어떤 조상중복의 인연. 그 다음에 부모 자리에 있는 경우도 보통 조상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 부모와 부모끼리 서로 조상중복이 되어 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끌고 와서 짝을 지어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자, 그렇게, 예, 무슨 이야기도 여기까지 넘어왔죠? 어떤 게요? 공망 이야기 하다가, 옆구리 막 엄청나게 튀었다, 그죠? 예, 김밥이 막 옆구리가 수습 못하만큼 떠졌어. 예. 하여튼 그렇게 이 공망이 되어 있다는 것이, 그런 어떤, 작용이 결국은 일어났다가 결국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가 사라지니까 이 공망은 굉장히 중요한 신살이니까 여러분들 꼭 적용해야 됩니다. 예. 적용해야 되고. 자, 요건, 예. 공망이 예. 영향력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원래의 정통으로 있는 놈을 요걸 갖다 10으로 치면, 충 안 맞고, 밖에 아닐 때, 이거 10으로 친다면, 충 맞으면 영양이 5 정도인데, 5에서 10을 왔다 갔다 해요. 이거 왔다 갔다. 충의 조건을 채우느냐, 역마사를 써먹느냐 하면 10을 그대로 쓴다니까요. 충의 조건을 못 채우면은, 이게 직장에 들어가면 때려치 아프고, 옆집에 달수아씨 소개시키시는데 가는 또 저기다 치워버리고 이런 식이단 말이에요. 이때는 5밖에 안 되는 거죠. 반타자. 그죠? 그런데 온전한 걸 10일 했을 때 공망은 1이나 2밖에 안 돼요. 사실은. 1이나 2. 남들 10년 다닌다 하면 자기는 1, 2년 다니고 있는데 뭔가 자꾸 불안 동요가 오게 돼 있는 거죠. 그것도 힘들게 들어간 거로. 그래서 그 용도를 망실하였다. 망실하였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 가족 관계로 그러면 관이 그러면 자식이 공망이 되면 어떡하느냐. 멀리 떨어져 사는 거죠. 자기 그 용도 역할을 안 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남처럼, 남보다는 좀 나은 게 돼 있지만, 거의 남처럼 살아야 이상 없고, 한 집에 그 동거를 해서 살아서 그 관에 내가 어떤 그 기운을 갖다가 짝지어 쓰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죠. 세운이나 세운에서 이제 공망이 사주 자체로 공망이 온다면은 그 예, 해당하는 지지 자체가 약간 공망의 역할을 하면서 온다는 거죠. 공망이라는 공망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고유 공망이 발생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미일이다 이러면은 벌써 이미 지지상에 뭐가 공망이 돼요? 신유가 고정적으로 공망이 돼요. 이건 딱 몰려버리는 경우거든요. 지지는. 예, 물론 뒤섞인 경우는 갑자는 뭐예요? 술의 공망이죠. 그죠? 갑자의 술의 공망. 그러면 이건 재성 공망, 인성 공망 이렇게 섞이지만 육친의 성분이 요건 뭐냐면 인성이 그냥 그대로 팍 다 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그 유년에 이르면은 반드시 인성 공망의 해를 당하더라는 거죠. 인성 공망의 해. 네. 되시죠? 이게 세운에서 상당히 많이 작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혼잡. 혼잡의 어떤 박격. 박격은 뭐냐면 요 사람은 이제 저런 좌표 이론으로 보는 게 조금 훈련됐으면 뭐냐면 이 사람은 직장을 한 군데 다닐 것이다, 여러 군데 다닐 것이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그 속성이 뭐냐면 다른 것을 그죠. 처음에는 원래 안정적이고 변화가 별로 없는 우리 국가 공주 친다면 뇌물을 갖는데 새로운 어떤 기구가 만들어지면서 특수한 용도로 쓰이는 우리 공사기관으로 넘어가 버렸다. 이런 식으로 짝지어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기가 안착하는 자리는 신이 되겠죠. 그죠? 그러나 혼잡의 해가 있으므로 이런 조직이 있으면서도 항상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안정을 하지 못하고 뭔가 다른 거 없나? 이런 것을 자꾸 추구하게 되는 정신적인 또 현실적인 경향성이 생긴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격탁이다. 이것도 격탁. 혼잡되더라도 격탁이다. 뭐 그 외에도 이제 여기에 대표적인 어떤 예로서 그 설정 안 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박격의 어떤 모양새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여기서 그냥 박격의 등급, 그 등급에 따른 모양새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훈련을 하다 보면 팔자를 뭐냐면 이런 강량론이라든지 이런 격용론을 쓰지 않고도 그 사람의 살아가면서 어떤 마주치게 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냥 쭉 무슨 뭐 감상하듯이 동양화를 감상하듯이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예. 조금 쉬었다가 또 하기로 하죠. 예.